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7장 공정한 정부. 제퍼슨은 정부를 필요악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미국인 대부분은 그 말이 진짜라 믿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눈에 정부는 필요선이다. 정부가 공정하고 헌정 체제에 부합하며 균형 잡히고 제한된 존재인 한 그렇다. 정의, 질서, 자유는 정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가 만족스럽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 무질서로 혼란스러운 시절에 보수주의자는 공정한 정부의 권리를 지지하려 애쓴다.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라면 정치 권력이 위압적으로 집중 강화되는 시절엔 국가에 맞서 개인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지금 미국에서는 후자의 경향이 작동 중이다. 따라서 미국 보수주의자는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기보다는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든다. 미국이 독립을 성취한 1776년과 연방헌법을 채택한 1787년의 상황은 서로 달랐다. 당시 미국의 느슨한 연맹체는 산산이 부서질 위험에 직면했다. 정치적 권위는 일부 모험가들이나 급진 파벌 혹은 외국 세력의 수중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헨리 메인경이 근대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이라 일컬은 미국의 연방 헌법은 이런 위험을 종식시키려는 의도에서 그 뼈대가 짜여졌다. 헌법은 지금껏 상대적으로 적게 수정됐으며 우리가 질서 있는 자유를 보존하는데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정한 정부는 창의력이 풍부한 몇 사람이 급조해낸 창조물인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정부는 서서히 성장해 왔으며 신의 섭리 아래에서 국가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적인 개혁가는 이 과정을 촉진하고 오래된 개혁가는 국가의 헌정체제에 해를 가한다. 그러나 대개 어느 나라건 건전한 제도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고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얼핏 보기엔 필라델피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몇 개월 만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 헌법은 최초에 등장한 주의 헌법들과 마찬가지로 150년간 현실적으로 겪은 식민 지배 경험, 그리고 그 이전 600년 이상 이어졌던 영국의 경험에 그 토대로 두었다. 게다가 고전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모든 유산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한 헌정 체제라는 개념의 형성에 기여했다. 도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 법률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해, 인간의 존엄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개념 등은 모두 미국의 헌법을 만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강하고 경건하며 실천적인 인물들이고 그중 상당수가 지식인이었던 공화국의 설립자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진정한 헌정체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땅과 문명의 역사적 경험, 또 그 교훈을 공식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를 창조했다는 자부심을 당연히 느끼면서도 선조들의 지혜 앞에선 겸손했다. 근대국가 건립의 실천적 방법이 아마도 가장 정제되어 표현됐다는 연방주의자 논집의 글을 읽어보면 메디슨과 해밀턴, 존 레이는 역사와 영국 그리고 식민 경험의 창고에서 자신들이 전개하는 주장의 근거를 끌어냈음을 알 수 있다. 헌정체제 옹호에서 존 애덤스는 초기 그리스 시대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정치체제가 밟아온 과정을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신중한 발전의 소산이며 수천 년에 걸친 교훈으로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추상적인 원칙 위에 전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창조해냈다며 프랑스의 개혁가 마르키 드 콩도르세가 미국을 찬양했을 때 애덤스는 어리석다, 어리석어라고 응수했다.
공화국의 다른 건립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존 애덤스는 진정으로 공정한 정부란 오로지 그 국민들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정부는 우리 시대 공정한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모든 권력을 관료와 의회의 손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미묘하나 심대한 변화를 겪는 듯 보인다. 그에 반해 미국 정부는 연방의 기능이 증가했음에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했던 특징을 눈에 두드러지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 헌정체제의 정수는 6세대에 걸친 당쟁에도 여전히 살아남았다. 미국인은 그간 잘 작동해온 정부의 기존 형태를 주제넘게 만지작거리는 일을 대체로 자제해왔고, 인간의 하찮은 합리성이 국가의 경험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에 휘둘린 이념이나 카페의 철학자들에 경도된 적이 없다. 카론, 웹스터, 링컨, 스티븐 더글러스 등 주요 정치인 대부분을 지배해온 생각은 연방의 원칙, 공동의 방위를 위해 국가와 지역의 권리를 조화시킨 헌정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의 해석 혹은 신중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문제에선 다양한 의견을 펼친 그들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바탕을 이루는 일반적 개념들에 대한 애정만큼은 모두가 항상 같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회, 경제, 군사적 변화들, 또 지역과 개인의 자유를 통합하길 선호하는 일부 사상가들의 주장들로 말미암아 미국 헌정체제 구조의 전반적인 기초가 도전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낡았다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루이스 하츠 교수는 과거를 다시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초월해야 한다. 사춘기를 벗어나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돌아갈 고향이란 없다라고 주장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리처드 호프슈테터 교수는 국제적 책임, 유대, 중앙 집중화, 계획을 요구하는 집합적이고 통합된 사회에서 전통적 토대는 우리의 발밑으로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했다. 하츠나 호프슈테터 교수를 비롯한 다른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 뿌리를 내린 모든 도덕적 원칙, 철학적 가설, 기존 헌정체제가 새로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보수적 사상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 코넬 대학의 클린턴 로시터 교수와 함께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선진적인 철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집단, 계급, 대중여론, 파워 엘리트, 실정법, 공공행정 등 20세기 미국의 또 달라진 현실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정치 이론을 수용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통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때때로 철학자들보다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예언컨대 평범한 미국인들은 앞으로도 정치 공동체를 양도 불가능한 권리, 인민주권, 동의, 입헌주의, 권력 분립, 도덕성, 그리고 제한된 정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나가리라 보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 미국 혁명의 정치 이론, 윤리적이고 정돈된 자유의 이론은 여전히 미국인들의 정치적 전통으로 남아있다. 미국 정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규범적 정부의 주요한 원칙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주요 개념이 우리의 정치 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1. 인간은 그들의 삶 대부분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타고났다는 신념이 그 하나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은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그 한계 또한 분명해야 한다. 공정한 정부는 고도의 시민적 사회 질서를 가능케 만드는 사적 권리를 모든 이에게 확보해 주려 한다. 그런 사적 권리를 침범하는 정부는 더 이상 공정한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에게 공동 방위와 편의의 확보에 필요한 권력만을 부여했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 왔다. 2. 다른 하나는 미 공화국이 오레스티스 브라운슨이 일컬은 영토적 민주주의의 국가, 즉 정부의 권력이 주로 지역이나 주에 주어진 특징을 갖는 나라여야 한다는 신념이다. 연방정부는 단지 그 권력을 위임받을 뿐이다. 이는 제한되고 불순물이 제거된 민주주의이며 장자크 루소나 프랑스 혁명가들이 꿈꾸었던 제한되지 않은 누구나 출발이 같다고 여기는 민주주의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다. 우리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대부분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개인적 소통이 가능할 만큼 소규모로 모인 자유시민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어왔다는 의미에서만 민주주의자였다. 중앙 집중화된 민주주의, 헌정체제상 아무 제한이 없는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체제라는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적은 없다. 그동안 미국의 정부는 잘 작동해왔다. 시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들 덕에 정책 선택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그 선택의 전국적인 실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들이 잘 조정됐기 때문이다. 정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제 덕분에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부였다. 이 체제는 참을성이 없는 다수나 이기적인 소수가 그들의 의지를 국가 전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대체적으로 막아왔다. 국가의 수도나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억제해왔지만 대통령이나 의회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거대한 무게의 책임들은 서서히 워싱턴에 집중됐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심을 장악한 어느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지역 공동체나 개인들의 관심사를 모두에게 이롭게끔 관리할 수 있다는 환상을 미국인은 결코 품어본 적이 없다. 천부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중앙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와 대의원들을 중시하는 정치적 원칙들 때문에 미국은 세계 전역에서 정의, 질서, 자유의 모범적인 친구로 여겨졌다. 나는 이런 정교한 구조물의 기초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나무와 같아서 가지야 쳐내도 되지만 뿌리에 도끼질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치 정통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미 성공적인 정부를 수립한 가설과 제도들을 급격히 수정했을 때 발생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독교 신앙 그리고 영국과 미국 역사의 시민사회적 경험에서 유추된 우리의 복잡한 전통과 헌정체제를 초월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은 오래지 않아 어떤 대안적 전통과 헌정체제를 수립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급진적 개혁가들은 일군의 그러한 대안적 전통과 헌정체제를 제시조차 하지 못한다. 그들 대부분은 이제 마르크시즘을 부인하고 어느 정도는 옛날식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의 결함을 인지한다. 또한 사회주의에는 약간 당혹감을 느끼고 교조적 자유주의의 결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규범적이고 영토적 민주주의에 반감을 드러낸다. 더불어 그들은 계획이나 중앙 집권화, 획일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모호한 영감에 지배받는 중앙 집권화 추진자나 계획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엘리트 집단을 창조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다. 그러나 인간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관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국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악마보다는 잘 아는 악마를 선호한다. 그는 또 이름도 생소한 견해나 법에 기초한 새로운 지배체제를 도입하겠다며 그동안 잘 작동해온 제도와 신념 체계를
확 쓸어버리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아마도 영국을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자유를 보존해 주었다. 하나의 정부는 그것이 나은 결실에 따라 판단된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그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오래된 헌정 체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신중한 사회개혁가라면 그런 정치적 전통에 부응하는 수정을 도모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장기판 위에 모든 말들을 한 번에 휩쓸어버리는 무모함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말들이 다 쓰러진 뒤 또다시 같은 게임을 하기 어렵듯 같은 나라를 다시 개혁할 기회를 갖기란 힘든 일이다. 어쩌면 문명인을 다시 상대할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 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7장 공정한 정부 읽었습니다. 네,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집중하는 권력을 한 곳에 중앙 집중하는 권력이 정치 제도가 아니라 각 지역에 연방제를 두어 권력이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 미국을 세운 파운딩 파더들은 다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미국을 세우고 미국의 헌법들을 세우고 그렇게 위대한 미국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